이게 엔진 소리가 없는 차다 보니까, 네,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터널 지날 때 옆차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터널을 계속 가는데 상당히 적막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예, 좀 오늘도 유은익 감독 같이 못 오고 저 혼자 왔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동차 시승하는 것도 같이 하면은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명만 오라 그래서 왔는데, 오늘의 차는 쉐보레 볼트입니다. 볼트 B볼트입니다. B볼트 볼트 EV. 미디어 오토 100% 전기차고, 요것이 2020년형 모델이에요. 바뀐 거는 거의 없습니다. 겉에서 바뀐 거는 요게 원래 무늬만 그 프린팅이 된 것처럼 무늬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굴곡이 들어갔죠. 아래 위가 이렇게 성형이 된 걸로 들어간 거 정도가 차이점이에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이 안에 내부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안에 있는 배터리, 예, 여기 전기 충전하는 100% 전기차고, 요 안에 엔진이 안 들어가 있고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치백이에요, 해치백.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요 밑에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바닥이 조금 높은 해치백입니다. 요 배터리가 원래 60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배터리 사이즈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66kWh가 됐습니다. 배터리 사이즈는 똑같은데요, 안에 마그네슘 함량을 좀 높였다 그래야 되나? 마그네슘의 함량을 좀, 안에 원소를 조금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66kWh로 배터리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 주행 가는 거리가 기존에 383km였는데 가득 충전을 하면은 414km를 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충전을 가득하면, 100% 충전을 가득시키면 414km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연기관이랑, 예, 가솔린이랑 디젤차나 거의 다름없이 주유하는데 시간 걸리는 것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좀 충전을 해야 되니까 시간은 좀 오래 걸리죠. 하지만 이제 가득 충전했을 경우 달릴 수 있는 항속거리는 이제 내연기관차와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이 동해안을 찍고 오는 거예요. 동해안을 찍고 오면은 서울까지 다시 들어가면 400km가 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400km가 넘는 거리를 그냥 별도의 충전을 안 하고 왕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인제에 있는 졸음쉼터예요. 인제 벌써 인제까지 왔어요. 동해안에 있는 무슨 횟집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은 뭐 외관 디자인이나 뭐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건 바뀐 게 없어서 별도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업그레이드 됐다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띠리링.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기차래도 그냥 시동 거는 거 똑같고요.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납니다. 그냥 전기 모터에 전원이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차에는 이제 전원이 지금 다 퍼졌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에 이제 전기를 넣을지 말지 요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평균 연비, 그러니까 킬로와트시, 1kWh의 전기를 가지고 지금 6.1km 정도 왔으니까 이거 연비가 되게 좋게 왔네요. 공인 연비가, 연비라 그래야 되나? 전비라 그래야 되나? 5.4, 5.5 정도 되거든요. 근데 6.1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55km를 더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목적지까지 지금 km 남았나? 네, 목적지까지 54km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뭐 금방 가겠네요. 제가 예전에도 이 쉐보레 볼트를 시승을 해봤지만, 뭐 전기차 다들 가속이 좋죠, 전기차는. 왜냐면은 전원이 연결되자마자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밟으면은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변속기가 없어요. 이거는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고서는 그냥 가속을 하는 거예요. 전기 모터가 RPM이 상당히 위까지 올라갑니다. 엔진보다 전기 모터가 성질이
거의 뭐 몇 배 이상 좋아요. 그래서 전기차랑 내연기관 차를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해 보면은요,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전기차가 훨씬 좋아요. 다만 전기차는 아직 시작이고 내연기관은 발달할 때도 발달을 했는데 전기차를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잖아요. 그냥 딱 까놓고 보면 전기차가 완전히 월등합니다. 공간 대비 효율만 봐도 전기 모터는 전기 밥통만 해요. 전기 밥통만 한 그 전기 모터 하나가 204마력을 내는 거거든요. 고장도 잘 안 나요. 그리고 변속기도 필요 없어. 그냥 변속기도 그냥 감속기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구조가 훨씬 간단해서 지금 엔진룸이라고 해봤자 지금 앞에 별로 없는 거예요. 내연기관은 보다는 엔진룸이나 이런 것들 훨씬 더 기기장치를 작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에 지금 전기 모터가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게중심도 주행할 때 무게중심도 훨씬 더 안정되게 차를 설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전기차가 모든 부분에서 월등합니다. 심지어 고장도 잘 안 나요. 부품 개수도 더 적습니다. 조립도 쉽고 만들기도 쉽고 설계하기도 쉽고, 단 한 가지 단점은 기름은 몇 분이면은 가득 주유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전기는 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터리라는 게 이게 충전을 아무리 빠르게 해도 배터리가 거의 끝에까지 찰 정도 됐을 때는 알아서 속도를 늦춰주지 않으면 배터리의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배터리는 오래 쓰기 위해서는 운용을 슬기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충전하고 아무렇게나 막 방전하고 이렇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0에서 100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0과 100 양쪽 맨 끝에 꽉 찼을 때와 밑에 거의 다 쓸 때는 좀 천천히 써주고, 거기까지 웬만하면 가지 않고 여기 30%에서 8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게 제일 수명에는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막 끝까지 쓰게 되고 어떨 때는 끝까지 채워야 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아주 살살 해주지 않으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차를 완전 충전을 하려면은 80%까지는 충전이 급속 충전으로 쭉 올라가요. 근데 이제 80% 이상은 꽂아놔도 충전이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가득 충전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띠리링 띠리링. 전기차는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한 7초 정도 나옵니다. 이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 소나타가 보통 9초, 10초 정도 나오거든요. 9초 정도 나옵니다, 소나타가. 그러니까 소나타보다도 좀 겉으로 보면은 땅따란 해치백이고 뭐 약간 미니밴처럼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소나타보다 안 나갈 것처럼 생겼지만 소나타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소나타보다 훨씬 빠르게 가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엔진 소리가 하나도 안 나게 조용하게 모기 소리만 내면서 시속 100km까지 7초 만에 도달을 하고요. 최고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최고 속도는 한 150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지만 전기차는 효율 위주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거기다 변속기 같은 거를 불필요하게 넣질 않았어요. 변속기를 넣으면 좀 더 고속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포르쉐 타이칸, 포르쉐에서 만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속도 중요하고 최고속도 중요하기 때문에 변속기를 넣었어요. 근데 고작 2단짜리 변속기 넣었습니다. 2단짜리 변속기 넣어서 고속도 좀 잘 가고 가속도 제로 100이 3초대? 2초대도 2.8초 나온다 그러죠. 가속도 좋고 고속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변속기를 넣었는데 2단만 넣어도 그렇게 그 내연기관 막 8단 9단 하는 거 이상의 성능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막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누가 먼저 가고 누가 제일 잘 가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전기차 전용 회사인 테슬라가 가장 잘 가고 있죠. 주식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판매량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타보면은 기술력도 테슬라가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내연기관차가 따로 없으니까 전기차만 만들어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회사들은 전기차 외에 내연기관차를 계속 만들고 있으면서 전기차를 한 달이 이렇게 걸쳐서 전기차도 만들고 내연기관차도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전환되는 거를 조절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내연기관을 만드는 개발진들도 있고요, 직원들.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 만드는 조립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내연기관 산업에 걸쳐져 있는 여러가지 인력들,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걸쳐져 있는 여러가지 인프라들, 이거를 다 자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딱 버리고 전기차로 바로 갈아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 마진을 남기면서 회사 유지를 하면서 전기차 산업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대기아 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도 보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드는 차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쉐보레 볼트 EV, 요거는 전기차 전용 자동차입니다. 쉐보레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LG화학, LG전자가 배터리 기술 같은 거를 여기다 더해서 개발된 차입니다. 그래서 이 실내 공간 설계라든지 이 공간 설계, 그리고 주행감 설계, 그 세시 설계, 뭐 이런 것들이 전기차에 최적화돼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니로 EV 같은 차 인기 많잖아요, 전기차 중에. 근데 완성도를 따지고 보면은 볼트 EV에 비해서 조금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전기차 전용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전기 배터리를 깔면서 최저지상고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볼트 EV는 바닥에 배터리를 깐 거는 똑같은데 설계 자체를 이거는 전기차에 염두에 두고 설계한 거기 때문에 니로 EV보다 바닥이 조금 더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처음부터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안전할 수도 있죠. 니로 EV가 그렇다고 뭐 법을 어기면서까지 뭐 최저지상고 낮은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배터리가 밑으로 바닥으로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정말 아주 드문 경우로 바닥에서 뭔가 튀어 올라와서 배터리에 손상을 갔을 경우 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화재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배터리는 사실 상당히 불안정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배터리는 거기에 뭔가 손상이 팍 가해지면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터리는 안에가 불안정하면 불안정할수록 효율이 좋아요. 띠리링 띠리링. 네, 속도 제한이 154에서 걸리고 154로 최고 속도로 달리면은 전기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난폭 운전하면은 전기 상당히 많이 먹어요. 전기를 좀 아껴 쓰려면은 살살 운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그래프에 파워가 나오잖아요. 파워 나오는 게 지금 제가 살살 밟았을 때는 지금 이제 16kW를 충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기는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 거고, 여기 지금 제가 가속 페달 밟으면 노란색으로 바뀌면은 모터를 돌리는 겁니다. 모터를 제가 가속 페달 확 밟으면 보세요. 네, 모터로 145kW의 출력을 확 밀어줄 정도로 모터가 전기를 확 먹죠. 그러다가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쭉 밟으면 발전기를 쭉 돌립니다. 발전기를 돌려서 다시 배터리로 충전을 하고, 이렇게 충전과 방전을 연거푸 하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면서 주행을 하면 할수록 주행거리는 점점 늘어나요. 왜냐면은 충전을 또 하고, 그러면서 배터리를 배터리에 좀 더 전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또 가속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가다서다를 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행거리가 좀 더 늘어납니다. 효율도 좀 더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고속도로에서처럼 그냥 계속 이렇게 밟고 가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서 충전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밟고 가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볼트 EV의 연비 그 공인 연비표를 보면은 우리 도심 연비가 있고 고속 연비가 있잖아요. 도심 연비가 고속 연비보다 더 좋습니다. 완전 고급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소음이나 바닥 소음이나 뭐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을 잘 잡은 차는 아니에요. 비록 바닥 소음이나 이런 거 소음은 잘 잡은 편인데 아마 엔진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소음들이 좀 더 적나라하게 들리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터널을 계속 가는데 상당히 적막하거든요. 흡음 방음 수준이 허접한 차는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해준 차인데 이게 엔진 소리가 안 나니까 소음이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있고요. 앞차 거리를 감지해서 속도를 줄여주고 늘려줬다가 해주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습니다. 차선 유지 장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혼자서 알아서 운전대를 돌려서 가는 차선 유지 장치는 있습니다.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반자율 주행 수준의 주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차급이 있다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넣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요 앞에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때는 자동으로 브레이킹을 해주는, 자동으로 브레이크 해주는 자동 브레이크 장치, 자동 능동 안전 브레이크 뭐 무슨 용어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으로 차를 정지시켜주는 장치는 들어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바퀴와 연결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엔진은 시동이 한번 걸리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정지했을 때는 엔진과 바퀴가 떨어져 있죠. 내연기관차는 시동을 꺼먹으면 안 돼. 시동 꺼먹으면 다시 시동을 걸어줘야 돼요. 전기 모터는요, 전기를 넣으면은 쫙 돌아가요. 전기 모터가. 그리고 전기를 딱 빼면은 그냥 관성으로 전기 모터가 조금 돌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그 줄어들 때 그냥 줄어들게 하지 않고 어차피 전기 모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걸로 전기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죠. 방전을 할 때, 그러니까 전기 모터를 돌릴 때는 가속을 하고요, 감속을 할 때는 그 힘으로 충전을 한다. 그래서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지금 가속 페달 발을 떼면은 발전기를 돌리죠. 그래서 이게 원페달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가속 페달만으로 밟았다 뗐다 하는 것만으로도 속도를 올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원페달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요 쉐보레 볼트에서도 요 드라이브 모드 외에 L 모드가 있어요. 요 L 모드를 놓으면은 이 적극적인 원페달 드라이브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쉐보레 볼트 같은 이 전기차들 바닥에 전기 모터가 딱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코너링 할 때 바닥 무게중심 낮아서 코너링 할 때 바닥에 쫙 깔아서 코너링 하는 그런 느낌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띠리링 동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낙산사에 도착을 했는데, 낙산항 디자인 조금만 몇 가지만 짚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카메라가 있잖아요. 여기 카메라 있고, 지금 사이드 미러 밑에도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게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해치백 스타일이고 좀 미니밴과 해치백의 중간 정도예요. 약간 바닥이 조금 높은 해치백 스타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주차장에 딱 넣었을 때 안에 쏙 들어가는, 그냥 가장 좀 편안하게 몰 수 있는 그런 소형차 크기인데,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널찍하죠. 네, 실내 공간은 이렇게 널찍합니다. 특징은 요 바닥이 평평하다는 거. 바닥에 여기 드라이브 샤프트나 이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이 그냥 평평하게 돼 있다는 거고요. 실내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트를 상당히 얇게 넣었어요. 시트 얇은 걸 넣었다고 해서 시트가 막 딱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뭐 에어컨 송풍구나 이런 건 따로 없어요. 그냥 소형차 크기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나오는 그 공기로 순환을 시킬 수 있고요. 컵홀더도 지금 이렇게 고무로 잡는 것까지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시트를 6대4로 이렇게 접을 수 있는데, 6대4로 접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뒤에 연결이 된다는 거. 등받이 각도 조절 안 되고 시트도 앞뒤로 조절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시트 밑에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트가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GM차로서는 좀 드물게 용접을 해서 만든 문짝이에요. 용접을 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감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좀 챙겨서 만들었는데 마감이 아주 프리미엄 수준이 아니에요. 용접을 그냥 이 패널과 이 패널을 그냥 용접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겹치게 그리고 약간 겹쳐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문짝 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지켜서 잘 만들었습니다. 수납 공간 같은 것 이제 꼼꼼하게 잘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휴대폰 충전을 여기다 꽂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수납 공간은 그렇게 깊지는 않네요.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다른 기계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다 수납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후진을 넣으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 모니터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어라운드 뷰 모니터 나오고 뭐 자동 주차해주고 스포츠 모드 버튼도 있고 뭐 이런 거 웬만한 내연기관차에 있을 거 거의 다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면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패브릭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을 들추면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세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여기에 쇼핑백 같은 거를 이렇게 수납을 할 수도 있죠. 완전히 바닥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바닥으로 넣어서 이 트렁크 공간을 상당히 넓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들추면 여기 수납 공간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트렁크에 이 테일램프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밑에 요 등이 또 있는 게 정지등이나 미등 들어왔을 때 이걸 올리면은요 요 밑에서 이제 또 들어오게 됩니다. 방향지시등은 그냥 밑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게 후진등이고 요게 후방안개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띠리링. 전기 배터리를 여기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로 엔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 안에 이제 전기 모터가 저 밑에 깔려 있고요. 이거는 뭐 컨버터, 인버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냉각을 위한 냉각수죠, 냉각수. 이런 인버터나 컨버터도 상당히 열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나면은 효율이 떨어지고 내구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계속 냉각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 이 플루이드를 이 전기 모터로 밀어서 브레이크를 잡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몇 배를 밟는지를 센서로 인식을 해서 전기 모터를 돌려서 이 유압을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이질감 생기지 않게 내가 딱 밟는 만큼 브레이크가 딱딱 들게 이질감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이 전동식 유압 브레이크의 기술입니다.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전기 장치를 위한 12V짜리 배터리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800만 원 정도 하는데 보조금 받으면은 3,000만 원대에 사시죠. 구매가가 3,000만 원이면 좀 비싸다는 생각 드시겠지만 전기로 충전해서 가잖아요. 기름을 안 먹잖아요.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게 가득 충전할 때 한 4,5천 원 정도가 들거든요. 4,5천 원으로 충전을 해서 400km를 간다. 그러면은 거의 1,000원에 100km를 가는 거예요. 1,000원에 100km. 차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또 보조금을 줘도 이게 이 정도의 3천만 원에 사는 거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동거리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충전하는 게 편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거 빌려서 한번 더 찍어서 좀 더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 아, 이 바닥 썩은 그리고 확 올라오고. 예, 내린천 휴게소가 왔네요. 여기 맨날 우리 인제 서킷 갈 때 여기서 밥을 먹었던 내린천 휴게소. 미디어 오토.